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곽성도 전 의원, 윤미향 의원, 그러니까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 혹은 윤 의원의 후원금 유용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뒷말이 많은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의 답도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곽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커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뉴스탑10에서 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혹은 벌금 1,500만 원 후원금 유용 혐의의 윤미향 의원. 한 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왔는데 새로운 검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 두 사건 다 사실상의 이제 무죄 취지로 났는데 윤미향 의원은 뭐 하나가 유죄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판결을 놓고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회가 성숙하거나 선진적일 때는 이런 재판의 판결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즘 한간에 도는 이야기는 곽상도 의원 저는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상속할 때는 반드시 독립된 자녀에게 돈을 주게 해라. 그렇게 하면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아무 상속세도 물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단 한 4, 5년 정도 일한 대리급 직원에게 50억이라는 퇴직금을 줬는데 이거 괜찮다 라고 하는 재판부가 판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벌써 이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끌었습니다. 또 수사에도 굉장히 오래 시간 끌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발단이 결국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판결 내용에도 보면 본인의 개인 계좌와 공용 계좌를 섞어 썼는데도 본인이 그동안 활동해왔던 이게 성과가 있기 때문에, 또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그동안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판결 자체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지금 현재 반부패부가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직접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막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이 두 사건, 두 1심 결과에 대해서 쉽게 납득을 못하니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한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다만 윤미향 의원 건에 대해서는 또 미안하다, 사과까지 한 의원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1심 선고 결과에 가장 주목한 건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오늘 법사위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 조사 안 한 게 아니다, 서면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서면 조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뭐 평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검찰이 정말로 서면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했는지, 또 했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하든지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공소시효가 도과되길 바라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뭉개는 방식의 어떤 사건 처리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건에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본인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검찰이라고 했는데, 그럼 새로운 검찰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생각되고, 곽상도 의원 50억 받은 걸로, 아들이 50억 받은 걸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액수로 보면 지금 정진상 실장에게 기소된 금액이 2억 4천이거든요. 예. 액수로 보면 몇 배입니까? 좀 불법 자금을 받은 그 액수에 따라서 좀 더 강도 높은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했으면 뭐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했다는 건데, 한동훈 장관 얘기는 뭐 재판에 넘기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뭐 빨리 결정을 해라는 게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고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 중이니까 조만간 그 이번에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짧게 하나요. 어쨌든 곽상도 전 의원 1심 선고나 권오수 전 회장 1심 선고에는 민주당이 불만이 가득한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납득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거 실제 윤미향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말했듯이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판결 결과는 벌금 1,500만 원이어서 너무 의외고 그 과거에 딸 유학 비용을 뭐 할머니들의 돈으로 냈다라든가 또 할머니들을 사기쳐서 후원금을 받았다라든가 또 쉼터를 비싸게 매입해서 싸게 팔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다 무죄 판결이니까 예. 그러면 검찰이 조작이나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한 건지 지금 판단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윤미향 의원을 비판적으로 생각했는데 무죄 판결이 8개 중에 7개가 나왔기 때문에 참 오히려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거는 대법원 판단까지 볼 정도로 야, 윤미향 의원 이거 별 잘못 없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거는 또 1심 판결을 보고 거봐라 검찰 수사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선택적으로 좀 시선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네. 이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그리고 윤미향 의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검찰이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힌 거예요. 예. 그런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반성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 1,500만 원밖에 안 받았다. 이런 표현은 저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횡령에 있어서 벌금 1,500만 원은요. 정말 이거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리고 벌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인가요? 그걸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횡령을 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이기 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적어도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또. 새로운 검찰을 한동훈 장관이 뭐 강조했는데 뭐 다 입장을 좀 각기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1심 선고가 오늘 또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게 바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1심에서 무죄였고 당시 이 책임자들이었던 이광철, 차규근, 이규현 특히 이규현 검사만 징역 4개월 했는데 그마저도 선고유예가 나왔다. 대부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직권남용은요. 직권남용은 이제 그 재판부 판결을 보면 출국 금지의 요건을 못 갖춘 거는 맞다. 예. 그거는 이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3명이 다 무죄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그 이규원 검사는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출금할 때는 아예 옛날에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 번호를 적었고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승인 신청할 때는 동부지검에 없는 번호를 동부지검장 명의를 도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행사 이걸로 이제 그 4개월을 받았는데 선고를 위한 이런 데 사건인데 예. 저는 요즘 이게 그 변호사로서 정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판결 저 자막을 보십시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권 침해하는 대원칙, 헌법의 비례원칙의 대원칙은 3가지입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그다음에 방법이 적절하고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이걸 다 갖춰야만 적법한 권리 침해입니다. 목적만 정당하면 이게 무조건 출국 금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김학의 장관이 출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근데 목적만 정당하면 아무데나 이게 절차나 방법은 무시하고 이게 출국 막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1심 판결이 목적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방법의 절차에
적정성 이걸 전혀 고려 안 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성윤 고검장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외압이 아닌 설명이라잖아요. 설명. 근데 직위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 지청의 평검사나 부장검사하고 대검의 그 모든 총괄하는 우리 대검의 부장하고 그 철저하게 상명하복 검찰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은 걸 설명을 했다. 근데 밑에 사람이 설명을 과연 느낄까요?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분 오늘 오랜만에 그 언론에 포착이 당연히 됐죠. 오늘 본인 재판이 있었으니까 이성윤 현 연구위원 전 서울고검장.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보복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바로 검찰을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뭐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고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굉장히 대립각이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또 많이 개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건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아마 이성윤 중앙지검장 입장에 본인의 어떤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직권남용죄라는 게 옛날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했던 그런 이 죄명인데 이게 참 이 해석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항소심에서 좀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곧바로 이번 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무죄 판결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여러 논란거리도 있고요. 저희가 좀 지켜볼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오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얘기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